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여자들은 성공할 수 없어.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라고. 그의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결혼 10년, 아이 하나, 그리고 내가 포기한 커리어.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 나는 그의 그림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왜? 사랑이라고 착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착각이 끝났다. 처음에는 울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이가 잠든 방 옆에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변함없이 웃으며 들어왔다. 오늘도 바빴어? 라고 말하며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미소 뒤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같은 중산층 가정에서 이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아이의 미래, 친척들의 시선, 그리고 경제적 의존.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일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의 권유로. 아니, 강요로. 시간이 지나면서 울음은 멈췄다. 대신 분노가 쌓였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며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미세한 변화, 눈빛의 떨림, 전화가 올 때의 긴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바로 터뜨리지 말자. 기다리자.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자. 위건 본능이었다. 생존 본능.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심리학 서적, 법률책, 그리고 복수에 관한 소설. 소설은 픽션이지만 그 안의 논리는 현실적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다는 말처럼.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다. 나는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너무 쉽다. 메시지들, 사진들. 그의 비서, 김지은. 28살, 점고 야심차다. 그들은 이미 2년째였다. 나는 그걸 복사해 USB에 저장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코스를 듣고 다시 취업 준비를 했다. 마케팅 분야,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거이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바빴으니까. 아니,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아이, 민준이는 7살이었다. 그 애가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곧 올 거야 라고. 속으로는 이 애를 위해 참아야 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점점 분노가 아이를 위한 핑계가 되었다.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의 모든 걸 빼앗아야 해.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창밖을 보며 상상했다. 그의 사무실이 무너지는 모습, 그의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의 비서와 마주쳤다. 카페에서.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당황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커피 한 잔 어때?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표면적으로는 일상 대화.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야심차지만 불안정했다. 변호사님은 정말 훌륭하시죠? 저도 언젠가 그런 위치에 오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너도 이용당하는 거야.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네, 그는 야심이 크죠.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래요. 이 말로 그녀를 동요시켰다.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걸 기록했다. 날짜, 시간, 대화. 이는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였다. 쓰면서 나는 느꼈다. 분노가 차가운 계산으로 변하는 걸 바로 이혼 소송을 걸면 그는 준비할 거야. 기다리자. 그가 더 깊이 빠지게 하자. 이건 위험한 생각이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였으니까.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상처를 메우기 위한 걸까? 밤에 거울을 볼 때 내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행동을 취했다. 익명으로 그의 사무실에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비밀이 알려질 수 있어요. 간단한 문장. 그는 당황했을 거다. 집에 와서 물었다. 요즘 이상한 편지 받은 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건 내 계획의 일부였다.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서서히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했다. 그들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었다. 나는 바빠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분노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지웠다. 그가 나를 먼저 파괴했어. 이 자기 합리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쯤 지났을까? 남편, 박준호는 여전히 그의 비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일정을 추적하고 있었으니까. GPS 앱, 그의 차에 몰래 설치했다. 불법이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법은 강자의 편이야. 내가 강해지면 돼. 이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파트타임. 남편은 반대했다. 집에서 애 봐에 내가 벌잖아.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놔두자라는 표정. 그게 나를 더 자극했다. 나는 회사에서 빠르게 적응했다. 동료들은 재능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들이 내 상처를 조금 치유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나면 다시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단계는 그녀, 김지은을 공략하는 거였다.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했다. 익명 계정으로. 그녀는 야심차게 포스팅했다. 커리어 팁, 성공 스토리. 나는 그 아래 댓글을 달았다. 여성으로서 성공하기 힘들죠? 특히 상사가 애매하게. 그녀는 불안해졌다. 댓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회를 만들었다. 우연히 그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이번에는 대화를 깊게 끌어갔다. 준호 씨가 당신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미래가 밝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 대화에서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악했다. 그녀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저는 스스로 성공해야 해요. 그녀의 말 유나는 공감하는 척했다. 나도 그래? 결혼 후 포기한 게 많아 이 말로 그녀를 동요시켰다. 그녀는 점점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해. 하지만 그건 내 함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상사와의 관계는 조심해야 해. 특히 기혼자라면. 그녀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웃었다. 그냥 일반론이야. 집에서 남편은 점점 짜증을 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나는 질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비밀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나는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간단한 피싱 메일로. 그는 클릭했다. 바보같이 그 안에서 더 많은 증거를 얻었다. 호텔 예약, 선물 목록. 나는 그걸 모두 저장했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리자. 완벽한 타이밍을.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형되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즐거움 비슷한 게 느껴졌다. 그의 불안을 지켜보는 게 되게 나야? 정말 가끔 그런 의문이 들었다. 아이를 볼 때 특히. 민준이가 점마, 왜 슬퍼? 라고 물을 때 나는 부정했다. 슬프지 않아.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슬픔이 아니라 공허였다. 복수가 나를 비워가고 있었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그의 사무실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나는 김지은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그녀가 무심코 흘린 말, 이번 케이스가 성공하면 승진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익명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팁을 보냈다. 박 변호사의 사생활을 주의하세요. 불륜이 있어요.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다. 그냥 의심을 심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반응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 남편은 화를 냈다. 누가 이런 짓을. 집에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김지은은 불안해졌다. 나에게 연락했다. 사모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나는 만났다. 그녀를. 카페에서.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준호 씨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그녀는 놀랐다. 어떻게?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사과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대신 도와줄게. 그를 떠나. 왜라고 말했다. 이건 내 계획이었다. 그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그를 사랑했다. 아니, 이용했다. 그가 약속했어요. 이혼하고 나랑.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바보.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증거를 보여줬다. 이걸 봐. 그는 너를 이용할 뿐이야. 그녀는 충격받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 손에 그녀의 운명이 쥐어져 있다는 걸. 이게 권력인가?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그녀를 파괴하고 있어? 나처럼 이 마우 산가 나를 괴롭혔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멈춰야 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남편은 프로젝트를 잃었다.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다. 집에서 화를 냈다. 아이에게까지. 그게 내 한계를 건드렸다. 아이를 건드리지 마. 이 생각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다음 단계를 밟자. 이제 복수는 가속화되었다. 김지은은 내 편이 되었다. 아니, 강제적으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증언해. 이혼 소송에서 그녀는 망설였다. 무서워요. 나는 압박했다. 아니면 내 커리어가 끝날 거야. 의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녀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느꼈다. 내 인성이 사라져가는 걸. 예전에 나는 이런 짓 안 했어. 하지만 정당화했다. 그가 먼저 시작했어.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너 요즘 이상해. 집에서 말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변호사로서 냄새를 맡았다. 그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하지만 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VPN, 가짜 계정. 나는 철저했다. 책에서 배운 대로. 민준이는 이 분위기를 느꼈다. 엄마, 아빠 왜 화나?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네 애를 위해 해야 해. 이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복수가 아이를 핑계로 삼고 있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왔다. 민준이가 불안해해요. 나는 사과했다. 하지만 바꾸지 않았다. 곧 끝날 거야. 세 번째 단계는 법적 공세였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비밀리에 증거를 모았다. 불륜 증거, 그리고 그의 재정 비리. 그의 사무실에서 몰래 얻은 서류. 그는 세금을 탈루했다. 작은 액수지만 충분했다. 나는 국세청에 익명 제보했다. 조사 시작. 그는 패닉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이 집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김지은은 그를 떠났다. 사표를 냈다. 그는 화를 냈다. 그녀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피했다. 나와의 약속 때문에. 나는 그녀를 도왔다. 새로운 직장을 소개했다. 멀리, 부산으로. 그녀는 감사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도 공범이야. 이 관계가 역겹게 느껴졌다. 이용과 이용. 남편은 나에게 물었다. 너 알아? 직감적으로. 나는 웃었다. 뭘?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그는 폭력적이지 않았다. 지능적이었다. 대신 반격을 준비했다. 내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내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다. 나는 눈치챘다. 그래서 더 조심했다. 그가 반격할 거야? 준비하자. 그리고 반격이 왔다. 그는 이혼을 제안했다.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나는 놀란 척했다. 왜? 그는 맞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증거를 숨기기 위해. 재산 분할 전에. 그는 영리했다. 하지만 나는 더 영리했다. 좋아. 하지만 아이는 나한테. 그는 동의했다. 너무 쉽게. 의심스러웠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침착했다. 불륜은 없어요.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아직. 나는 기다렸다. 김지은의 증언을. 그녀가 나왔다. 네, 관계 있었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그는 창백해졌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메시지, 사진. 그는 무너졌다. 하지만 이 승리가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법정에서 그의 눈빛을 봤다. 증오. 너를 후회하게 할 거야. 그 눈빛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을 때 떨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복수가 나를 더 깊은 구멍으로 끌어들였다. 재정비리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됐다.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그는 파산 직전이었다.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하지만 가까이서 느꼈다. 그의 고통을. 이게 만족스러워. 가끔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네. 점점 더. 아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이혼 후 민준이는 아빠 어디 갔어? 물었다. 나는 바빠라고 말했다. 거짓말. 그는 감옥에 갈 뻔했다. 하지만 합의로 끝났다. 벌금. 하지만 명예는 잃었다. 변호사 자격 정지.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이제 풀타임. 동료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속이 텅 비었다. 이게 복수야? 아니면 자기 파괴, 이마우 산가 나를 괴롭혔다. 밤에 꿈을 꿨다. 그의 얼굴, 울고 있는 복수의 후유증이 시작되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은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반격을 시도했다. 나에게 연락했다. 너였어. 모든 게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증거가 있어. 그는 김지은을 추적했다. 그녀가 증언한 걸 후회하게 만들려 했다. 그녀에게 협박 메일, 나는 그녀를 보호했다. 경찰에 신고해 그녀는 했다. 그는 더 깊이 빠졌다. 이 과정에서 나는 피곤해졌다. 정신적으로. 매일 불안했다. 그가 복수할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뒤를 돌아봤다. 그림자가 느껴졌다. 실제로 그는 스토킹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접근 금지 명령. 그는 따랐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커리어를 키웠다. 이제 마케팅 매니저. 회사가 성장했다. 내 아이디어 덕분에. 동료들이 대단해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게 그의 성공을 빼앗은 거야. 그는 다시 일어서려 했다.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다. 작은 규모.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왔다. 그의 능력 때문.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지능적이고 끈기 있었다. 나는 그걸 막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의 새 클라이언트에게 익명 팁 과거 비리를 주의하세요. 증거 첨부.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그는 다시 무너졌다. 전화 왔다. 멈춰. 제발 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끊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도 인간이야 이 생각이 들었다. 도두. 멈출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가 나를 멈추지 않았어. 김지은은 멀리 갔다. 하지만 연락했다. 그가 찾아왔어요. 나는 도왔다.
그녀를 해외로 보냈다. 친구 통해. 비용은 내가 댔다. 왜? 자문했다. 죄책감 때문? 아니면 계획 때문? 그녀는 내 도구였다. 이제 버릴 때? 아이 민준이는 적응했다. 새 학교. 엄마, 나 행복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복수가 아이를 변화시켰다. 그는 더 조용해졌다. 내 잘못이야. 이 자책이 나를 갉아먹었다. 전 남편은 알코올에 빠졌다. 소문 들었다. 친구 통해. 나는 지켜봤다. 소셜 미디어로. 그의 포스팅, 절망적. 인생은 공정하지 않아. 원하는 댓글 달고 싶었다. 내가 만든 거야. 하지만 참았다. 네 번째 단계는 그의 가족을 공략. 그의 부모. 그들은 나를 좋아했다. 이혼 후에도. 나는 방문했다. 준호가 힘들어요. 그들에게 말했다. 증거 보여줬다. 그의 비리. 그들은 충격받았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목적은 그들을 멀어지게 하기. 그들은 그를 버렸다. 내가 실망시켰어. 전화로 말했다. 그는 고립되었다. 이제 완전히.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이게 끝인가? 밤에 생각했다. 거울에서 내 얼굴, 피곤하고 차갑다. 그리고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소식 들었다. 충격이었다. 내가 한 짓이야. 죄책감이 밀려왔다. 병원에 갔다. 몰래. 그의 모습, 창백. 눈물이 났다. 왜? 그는 나를 봤다. 너 왜 왔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갔다. 이 사건이 나를 변화시켰다. 복수가 너무 멀리 갔다. 멈춰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회복했다. 하지만 변했다. 더 약해졌다. 나는 커리어를 포기할 뻔했다. 스트레스 때문. 하지만 계속했다. 이게 내 복수야. 성공하는 거. 회복 후 그는 다시 일어섰다. 놀랍게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사업 파트너. 작은 법률 컨설팅. 나는 그걸 알았다. 스파이 통해. 아니, 정보 수집. 나는 여전히 그를 감시했다. 습관이 되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그의 새 시작을 파괴. 그의 파트너에게 팁 과거 기록. 파트너가 떠났다. 그는 다시 무너졌다. 전화 왔다. 이제 그만해. 내가 졌어. 그의 목소리. 패배. 나는 무슨 소리?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 하지만 이 승리가 쓰디썼다. 아이가 물었다. 아빠 왜 안 와? 나는 바빠라고. 하지만 민준이는 알았다. 엄마가 싫어해. 충격. 내가 아이를 망치고 있어. 이 깨달음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비밀리에.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요? 상담사는 용서하세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용서. 불가능이요. 하지만 시도했다. 멈추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증거가 있었다. 내 익명 메일 추적. 그는 영리했다. 법정에서 만났다. 그의 눈빛, 복수심.
너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인, 김지은. 그녀가 배신했다. 그녀가 시켰어요. 충격. 그녀가 그쪽으로 갔다. 소송에서 졌다. 벌금. 하지만 더 큰 건 내 명예. 뉴스에 나왔다. 전 부인 복수 사건의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회사에서 눈치. 나는 버텼다. 하지만 상처. 이게 가격이었다. 내 인생도 망가졌다. 누가 이겼어? 자문. 아이를 위해 멈췄다. 민준이가 울었다. 엄마, 무서워. 나는 안 왔다. 미안해. 전 남편은 이겼다. 소송 후, 그는 회복. 새삼,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하지만 내 마음, 변형되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든 게 끝났다. 아니, 끝난 척 나는 회사에서 성공했다. 올해의 비즈니스 우먼상 그 앞에서 그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받았다. 뉴스에 나왔다. 그는 봤을 거다. 밤에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이게 같이 있었어? 그리고 전화 왔다. 그였다. 축하해. 차갑게. 나는 고마워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말 복수는 끝났을까?